자, 그래서 요 시험지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굉장히 쉽고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는 또 어려운 문제가 꽤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항수도 좀 많은 편이고.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 첫 번째 페이지는 진짜 기본 문제입니다. 여기서 틀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스스로 한 대씩 때려요. 이거는 반성해야지.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도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은 거는 두 번째 페이지 13번. 자, 13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죠? 이런 연립방정식을 무슨 형이라고 부르죠? 대칭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대칭형. 대칭형이라는 게 뭐지? 네. 대칭형이 뭐야? 그거요. 시환해가지고. 그러니까 x와 y의 자리를 바꿔치기 해도 식이 똑같은 그런 식들을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와. 근데 두 식이 모두 지금 대칭형이고요. 특히 여기서는 합하고 곱이 바로 나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느낌이 확 올 거야. x, y를 알파, 베타로 한번 바꿔서 써봐요. 딴 건 그대로 쓰고 x, y를 알파, 베타로 이렇게 바꿔서 써보면 이거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 그지? 근각의 수가 생각나죠? 서진아 여기 시험 전화는 그거. 서진이 시험 풀었나? 그런 거? 그럼 저기 있을 거야 시험. 찾았어? 저기 맨 뒤 책상에 시험 찾아가시고. 자,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러면은 이 알파하고 베타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 어떤 2차 방정식에? 요거의 두 근 아니야? 그지? 근데 저 1차인지 2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개수가. 뭐요? x제곱의 개수가 1차인지 2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x제곱의 개수요? 아, 이게 1인지 어떻게 하냐고? 네. 이게 2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쓸데없는 질문이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된 건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나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의 조건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x, y의 값이 실수다라는 것은 요게 실수다라는 것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실근이라는 거죠. 그죠?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뭘로 문제를 풀면 되겠어? 판별식으로 풀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시작했지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다. 그래서 요거는 16-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4번도 하나 풀어볼게요. 14번. 자, 14번 어떻게 풀었니? 조립제. 조립제법을 했나요? 조립제법 안 하고도 풀 수 있는데. 3을 중근으로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뭐 다 맞는 말인데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보통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잖아. 그럼 3을 중근으로 가졌다는 거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3이 몇 개다? 2개다.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7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7이면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합친 게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근데 알파, 베타 두 개가 3, 3이야. 그럼 감마는 뭐예요? 1이에요. 그러니까 세 근을 3, 3, 1 이렇게 놓고서 근각에서 돌리면 돼요. 그쵸? 그러면 더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요게 3a인데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를 3, 3, 1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알파 베타는 9, 베타 감마 3, 알파 감마 3 이렇게 더하니까 15가 3a입니다. 그럼 a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더 쉽지. 곱하는 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b하고 같아야 되는데 셋이 다 곱하면 3, 3, 1 곱하는 거니까 9잖아. 9가 마이너스 b니까 b는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근이 3이다라는 것을 세 근 중에서 두 개가 3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의 문제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2번이요. 12번이요. 12번. 아이 12번 이거 네? 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두 문제나 풀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중에 이렇게 2차 풀리는 거는 2차로 주어져 있는 거는 네. 둘 중에 하나를 뭐 하는 거였어요. 인수분해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 가지고 1차식 두 개로 쪼갠 다음에 네. 그 1차식이랑 밑에 있는 2차식이랑 연립해 가지고 풀면 해 4쌍 나오는 거잖아. 네. 해봐. 네. 15번이요. 15번이요. 이건 진짜 어려웠어요. 15번이 어려웠나요? 네. 이거야말로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네. 이게 1분의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래 열심히 공부하자. 자 1로 조립제법 합니다. 1, 1, 1, 4, 4, 7, 7, 4, 4, 빵. 자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합니다. 1, 마 1, 3, 마 3, 4, 마 4, 빵. 이렇게 됐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는 x-1, x 플러스 1, 1차식 두 개 뽑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허근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고 어서와 알파 베타 4죠? 네. 이거 가지고 이걸 못 구한다고? 그냥 구하면 되죠. 그죠? 답은 1번인가?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10번. 자, 10번.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A, B가 직선 요거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풀이 방법이 이렇게 풀까요? 이게 일단 요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은 B가 A-1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 A-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P라는 점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PA라는 선분과 PB라는 선분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고 여기다가 제곱까지 딱 붙여버리면 계산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자 그럼 PA의 제곱이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요 A하고 P 사이의 거리 그죠? 소라 거기 시험지 없으면 여기서 하나 가져가면 돼요. 이거 찾았어? 없으면 여기 앞에서 하나 가져가. 거기 새 거 있으면 거기서 갖고 와도 되고. 자 A-2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죠? 그죠? 지금 요 놈이랑 요 놈 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거예요. 이해되니 강요가? 물론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지만 제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PB면은 뭐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1의 제곱 그거 가져가. 더하기 A 플러스 1인가? 요렇게 이게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그럼 뭐 A제곱 다 지워지니까 남아있는 1차식들만 쭉 써가지고 A 찾고 그러면 B도 나오겠죠? 푸시면 됩니다. 자, 또 이 페이지의 질문 있어요. 넘어갈까? 3페이지 가볼게요. 3페이지. 이 3페이지, 4페이지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 16번 우리가 그래도 이번 주에 2차 부등식 열심히 했으니까 16번 좀 맞추지 않았을까? 라고 기대를 했는데 16번 맞은 사람? 오. 진짜 아쉽게 틀렸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 4번이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RPM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풀었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일단 뭐를 먼저 생각을 하라 그랬죠? 마이너스 3. 아니. 일단 이 문제를 읽으면서 저 2차 부등식에 해가 없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 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라 그랬어. 지금 이게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있고 0보다 작다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고르는 거잖아. 근데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없다라는 말은
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져. 이렇게. 네? 0보다 작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이 이미지가 일단 떠올라야 되겠고, 디테일하게는 얘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순간은 어때요? 요 순간 이때는 x가 0보다, 그러니까 요 이차 함수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부분이 있나? 이때도 없는 거잖아.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이 말을 만족한단 말이야. 이 말을 만족한단 말이야. 결국 그래서 우리는 자, 요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시고, 그러려면은 a 플러스 3이라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녀석의 판별식이 딱 접하거나 아니면 아예 붕 떠 있거나,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죠? 이미지가 일단 떠올라요. 이런 2차 부등식 문제는 저거지. 제가 자,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1번식은 그냥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요거 써놓고, 2번식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괄호 a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요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댔죠? 묶어버리는 게 제일 빠르댔어. 전개시키지 말고 묶어버려. a 플러스 3으로 묶어버려. 묶으면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하윤아, 요거 풀면 a는 같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를 지금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만 탁 빼면 돼요? 요 등호만 날려버리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러면 마이너스 3만 딱 빼버리면 돼요. 그죠?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은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일 0, 1, 2, 3, 4, 5 해가지고 이제 4번인데, 자, 이 문제에서도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말했으면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죠. 만약에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면? 그럼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없어지는 가능성. a 플러스 3이 0이 될 가능성이 생기죠. 그죠? 얘가 0이 될 가능성. 그럼 얘가 0이 됐을 때 나머지 식이 어떤가를 보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면, a 플러스 3이 0이 되면 얘만 0 되는 게 아니라 어디도 0 돼요. 여기까지 다 0 되죠. 그죠? 이만큼이 다 없어지죠. 이렇게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남아있는 식이 8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되죠. 이거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틀린 식이지. 그러면 x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맨날 틀린 식이야.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러면 해가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차라는 이 두 글자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답이 8개가 아니라 9개가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지? 맞니? 2차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2차식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2차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게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는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요 부등식이 해가 없다라는 이 말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빠지면. 그럼 답이 9개가 되는 거야. 그치? 요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게 저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있잖아요. 아, 저기
어디요? 그러니까 저 두 개씩이 나왔는데 저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랑 이거요? 네, 근데 왜 어. 그 A가 마이너스 3이랑 같다는 걸 지워줘요? 이게 왜 지워지냐고요? 네.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공통 범위를 구한다고 하면은 얘가 갖지 못하는 거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지?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겹치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3이 빠져야지. 맞죠? 자, 1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이거는 이제 오메가 문제에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쉽게 풀었을 거고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시간을 좀 한참 허비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오메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해야 되는 식이 몇 개야? 두 개. 일단 여기서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서의 그 2차식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이 두 개를 제일 기본으로 쓰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도 등장을 했어? 오메가 바도 등장을 했죠? 그죠? 오메가 바가 등장하면은 식 두 개가 더 필요하지. 그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다 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오는데 이 두 개는 어디서 나온 걸까? 맞아요. 요거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 오메가는 결국은 이 부분에서 가져오는 허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메가 바도 얘 또한 허근이죠. 그죠? 그래서 요 2차식의 두 허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인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씩을 써놓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머리를 잘 굴려보면 요거 있죠, 요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오메가 바는 1 빼기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그것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1 빼기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빼기 1이죠. 그럼 분모랑 분자랑 무슨 관계야?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네. 부호만 반대.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요. 두 번째 것도 오메가 자리에다가 1 빼기 오메가 바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1 빼기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잖아. 여기도 얼마야?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났네. 답은 몇 번? 1번. 그치.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식들 몇 개 딱딱딱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조합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웬만하면 잘 안 틀립니다. 오메가는. 아직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오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내려가서 18번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 맞았니? 이거 안 나와요, 답이. 답이 안 나와? 네. 여기 이거는 약간 지수값이니까 하나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P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은 다음에 PA, PO, PA, PB, PC 이거를 다 써가지고 그걸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제곱이 없죠. 네. 제곱이 안 붙어 있으면 이게 각각 다 루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그걸 하나의 식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다 루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려볼게요. 갔다 오세요. 0,0이 있고 그 다음에 4,3이 있어요. 여기 4,3이 있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 있어요. 3,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가 있어요. 마이너스 1,2 여기. 자, 이렇게 4개의 점으로부터 P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다 더해서 그게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는 거잖아. 그치? 이걸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이걸 일종의 사각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각형에 두 대각선 있죠. 요거하고 요거 있지. 이 두 대각선이 교차하는 지점 얘를 P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여기가 지금 O점이고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지. 이걸 이제 4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2개씩 나눠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P5하고 PA의 합이 최소가 된다. 2개만 생각을 해보면요. 자, P5하고 PA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무조건 P점은 요 선분 위에 놓여야 되죠. 만약에 P점이 요 빨간 선분이 아니라 P점이 이런 데 놓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놓이면은 P5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PA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일자로 쭉 갈 때보다 어때요? 더 멀어지죠? 그러면 P5와 PA의 합을 얘를 최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기 위해서는 P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선분 OA 위에 놓여야 하죠. 그죠? 이쪽 요 대각선 위에 놓여야지만 PO랑 PA의 합이 제일 작아지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 PB랑 PC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PB랑 PC를 더한 그 길이가 가장 짧아지기 위해서는 역시 또 P라는 점은 요 대각선 위에 놓여야만 하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P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BC라는 선분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OA와 BC의 교점이 되는 이 대각선의 교점을 P로 설정을 하면 이때 이것도 최소가 되고 이것도 최소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것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위치는 여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요 빨간 두 대각선 길이의 그냥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얘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푸시면 됩니다. 요쪽 대각선 길이 얼마게요 이거? 이 정도 이게 암산되죠, 그죠? 그지? 4하고 3이니까 이 길이 5입니다. 이쪽 대각선 길이 5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도 어때요? 이것도 5입니다, 그죠?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래서 5하고 5하고 둘이 더해가지고 답은 10. 무슨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있니?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어? 야, 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쌤? 네, 저 찍어서 말았어요. 잘했다. 그래, 잘했어. 잘 찍었다. 그래. 이런 게 이제 도형 단원의 묘미 아니겠어?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인의 문제 중에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20번 문제는요. 자, 이것도 이제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을 좀 적절히 섞어 놓은 문제인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fx에다가 1을 더했대요. fx가 1을 더했다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2차 함수에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1 붙이면 얘가 그래프 어떻게 될까? 띡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위로 한 칸 올라갑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대로 한 칸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2차 함수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 그래프가 fx 플러스 1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 한 칸 위로 올려놓은 그래프. 그런데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만족시키는 해가 이거래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아요라는 것은 x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말하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면은 원래 이제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린 것처럼 저런 그래프였다면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해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딱 숫자 하나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f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명재야, x축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는 거야? 그쵸?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딱 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x는 5라는 숫자 하나의 해를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접하는 그 지점, 요 지점이 바로 얼마였던 거야? 이거 5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전혀 없고 0이랑 같은 부분만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5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x축과 이렇게 딱 접하는 이 그래프가 f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그럼 민영아, 이 지점의 정확한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5,0이죠. 5,0. 그지? 5,0. 그러면 이 y는 f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요 점이 꼭지점 아니야? 그지? 5,1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죠. 그럼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식을 알아버린 거 아닌가? 그지? 꼭지점이 5,0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그냥 x-5의 제곱 아닌가요? 이게 fx 플러스 1의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fx는 뭐야? fx는 요 1을 어떻게 하면 돼? 넘겨버리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제곱 빼기 1 이게 fx의 식이 됩니다. 그지? 다시 한번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붙여놓은 y는 f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얘는 x축이랑 접할 거고 그 접하는 지점이 5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결국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5,0이니까 이 녀석의 함수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서 1만 넘기면 fx의 식도 찾은 거죠. 그래서 fx의 식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을 풀면 이제 끝입니다. 자, fx가 요거였으니까 전개시켜가지고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6, 4의 마마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로 풀립니다. 답은 몇 개야? 정수 하나. 그치? 5라는 숫자 하나밖에 못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 해결하면 문제고요. 자, 또 여기 그 세 번째 페이지에 추가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21번이요? 자, 21번 지금 보면 19번도 내분점, 외분점 문제고 21번도 내분점, 외분점 문제인데 19번은 내분점, 외분점의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19번은. 근데 21번은 공식만 갖고 못 풀어. 그치? 얘는 공식이 아니라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그 비율을 찾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AB, 여기를 A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럼 먼저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했으니까 1대3으로 내분. 그러면 승우야, 여기를 몇 등분을 시켜야 돼? 우리 지금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몇 등분을 시켜야 돼? 그쵸. 4등분이라고 한 거야? 난 2등분이라고 들었네. 자, 4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자, 이 중에 어디에 가까운 점? A에 가까운 점. 여기가 바로 D점이죠. D점. 그쵸? 이게 내분점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찾아야 돼. AB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가야 외분점을 찾을 때는 일단 A쪽에 있느냐 B쪽에 있느냐 생각해야죠. 이게 지금 2대3 외분점이면 누구 쪽에 있을까? B. 그럼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까? A. A쪽에 있어요. 왜냐면 2대3 외분점이라는 거는 A라는 점하고는 2만큼 떨어져 있고 B라는 점하고는 3만큼 떨어져 있어 이런 말이잖아. 그 어느 점에 더 가까워야 돼? A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A랑 연장된 A에서 연장되는 이쪽 라인 위에 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자 2대3이 돼야 되니까 A까지는 2칸, B까지는 3칸이 돼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요 거리만큼, 그치? 2번을 더 가면 되죠. 그죠? 요 거리만큼 여기다 한 번, 여기다 또 한 번. 요렇게 가가지고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2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E에서부터 A까지는 2칸, E에서부터 B까지는 3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 점을 잡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삼각형 두 개를 생각해 보면 ACE라는 삼각형은 ACE라는 삼각형 이렇게 연결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큰 삼각형이죠. 이쪽 삼각형. 그 다음에 ACD면은 이렇게죠.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이라는 건 밑변의 비율과 동일하죠. 그러니까요. 밑변의 비율. 밑변의 비율이면 여기하고 여기 아닌가? 이거 몇 대 몇일 것 같아? 4분의 1대 그러니까 그냥 요 작은 거 하나를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걸 1이라고 생각해봐. 8분의 1. 그죠? 요걸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만큼이 4잖아. 네. 그래서 4인데 4가 두 개 붙어 있으니까 이거 8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8대 1이니까 넓이도 몇 배구나? 8배구나 하면 됩니다. 높이 똑같으니까. 그치?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진짜 여기 상자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좀 넘겨줘. 윤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게요. 마지막 페이지가 그거 공식을 아는데 못 풀겠다고? 그럼 안 되는데. 공식을 알면 풀어야 되는데. 자, 요거에서 m 대 4 플러스 m으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외분점 공식을 쓰면은 m 빼기 4 플러스 m이죠. 저몇 번인가요? 19번. 저기 분모도 빼기예요. 공식을 몰랐네. 공식을 몰랐는데 공식을 안다 그래. 분모도 빼기입니다. 분모도 빼기. 빼기분의 빼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2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알파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그죠? 일단 첫 번째 식은 2로 한번 나누고 출발하면 됩니다. 2로 한번 나누고 출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k잖아. 여기서 가운데 둘은 x에 대한 1차항이니까 이거 x로 묶어버리면은 2k 플러스 1x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둘은 k로 묶으면은 k 플러스 1이죠. 그럼 이제 k하고 k 플러스 1 한 다음에 둘 다 마마 붙여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k하고 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값 두 개죠. k 또는 뭐다? k 플러스 1 이렇게 둘로 인수분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도 요 놈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kx 하고 이 뒤에 있는 얘를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2k 플러스 1과 2k 마이너스 1로 보면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둘 다 마마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게 x 빼기 2k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빼기 2k 마이너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x 값은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 요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만 하면 되냐면 요 k하고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서의 2k 플러스 1하고 2k 마이너스 1 여기에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 아니야.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한 놈씩 딱 잡아가지고 생각해봐.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가 네 가지입니다. k가 얘랑 같은가? 아니면은 k가 두 번째 거랑 같은가? 아니면은 k 플러스 1이 얘랑 같은가? 마지막으로 k 플러스 1이 얘랑 같은가?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겹치는 근이 어쨌든 하나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게 누구냐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K가 2K 플러스 1과 같다, 아니면 K가 2K 마이너스 1과 같다, 아니면 K 플러스 1이 2K 플러스 1과 같다, 마지막으로 K 플러스 1이 2K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네 가지 써놓고서 K 값 쫙 찾으면 되죠. 그럼 이거 몇일까요? 여기서 K는? 3분의 1. 아니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의 K는 1이죠. 여기서의 K는 0인가요? 여기서의 K는 2인가요? 이렇게 되나? 네. 여기서 K 값은 4가지가 나오고 그 4개를 다 합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그래서 이렇게 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들어가 있어도 이것을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어. 그거를 해내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볼게요. 23번. 자, 23번 문제는, 자, 23번 문제는 우선은 그 이차함수의 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 문제 읽으면서 이 이차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3개를 알려줬는데 3점 중에 B랑 C가 뭐예요? X 절편을 알려준 거죠. 그지?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때 열심히 했잖아. 그 이차함수의 식을 표현할 때 표준형도 있고 일반형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인수분해형도 있다. 그럼 지금은 인수분해형으로 가야지 제일 쉽게 함수의 식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x절편이 1과 5니까 우리는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a과로 x 빼기 1, x 빼기 5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친구가 0, 마이너스 5도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가 얼마 나올까?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fx의 식을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이렇게 정확하게 fx의 식을 찾고 출발하는 문제예요. 자, fx는 이렇고 그 다음에 gx는 기울기가 a라 그랬어요. gx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a고 a라는 점에서 만난대요. a가 몇 콤마 몇이니 얘들아? 0,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이 0,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이 gx라는 직선이 지나간다는 얘긴데, 근데 0, 마이너스 5라는 건 이거 y절편 얘기해 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g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 기울기만 모르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gx에 대해서도. 그지?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양수인 건 알고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fx랑 gx를 다 어느 정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등식을 써보면 됩니다. 요 부등식을 써볼게요. 자, 요거 써보면 요거에서 요거 빼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쓸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ax 상수항 날라갔네. 그치? 그죠?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하니까요. 이거 바꾸겠습니다.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쓸까? 플러스 그대로 두고요. 요 괄호 안에 거를 a-6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 다음에 부등호 뒤집히고 요렇게. 그럼 태연아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나는 너한테 어려운 걸 질문하지 않아. 간단하게 인수분해하는 거야. 간단하게. 어떻게만 하면 돼. 또 x제곱 플러스 3x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하윤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x. 그래. 이거 아니야? 여기서도 그럼 x로 그냥 묶기만 하면 되죠. 묶기만 해. 그럼 x로 묶어요. 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a-6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
강영아 무슨 고민이 생겨 여기서? 일단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x값 두 개는 얼마랑 얼마예요?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랑 0 그쵸? 0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떠오르는데 그리고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값이잖아 그죠? 사이값이니까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민이 뭐야? 누가 큰지 모르죠? 누가 큰지 몰라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0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 중에서 얘가 더 크다면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서 요런 범위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범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요때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고. 자 반대로 0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0이 더 크면은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0이 이쪽에 있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왼쪽에 있어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요 그래프가 그죠? 그럼 그때는 해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거 둘 다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냐면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됐으면 좋겠어. 5개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요 그림부터 볼게요. 요 그림부터. 자 민영아 만약 요 그림에 요 부분에 정수가 5개 들어간다면 그 5개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0, 1, 2, 3, 4까지 들어가야 5개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에 4는 들어가야 되고 5는 어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4는 여기다 그리고 5는 여기다 그리는 요런 범위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정수 x가 5개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는 친구가 4하고 5 사이에 있구나 이렇게. 근데 윤지야 이 둘 중에서 한쪽에다가만 우리가 등호를 붙일 수 있잖아. 어디에 붙일 수 있을까? 그치 4 쪽에다가는 등호를 붙여도 됩니다. 왜냐면 얘가 색칠된 상태로 4에 올라가도 정수 5개 들어가니까. 근데 5에 올라가면 정수가 6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잘 정리해보면 6을 다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를 다 곱해버리면은 부등호 이렇게 뒤집히면서 1부터 2까지 요런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도 확인해보면은 준영아 이 그림에 정수가 딱 5개가 들어간다면 그 5개의 정수는 누구일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맞아 마이너스 4까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5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여기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위에랑은 반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등호는 이쪽에 붙는 거죠. 그쵸? 얘가 여기 올라가는 건 괜찮으니까. 얘를 또 풀어주면 6을 다 빼주면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다 곱해가지고 뒤집어주면 11, a,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범위가 다 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a의 최대값은 누구라고 봐야 돼? 정수 a의 최대값 10이라고 봐야죠. 11은 못 들어갔으니까 그지? 여기서 얻어지는 요 범위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큰 정수 10 최소값은 얼마야? 요 범위에 들어가 있는 정수가 2밖에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10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하고 2가 문제에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돼가지고 답은 8이 되겠죠. 4번. 자, 어렵죠?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24하고 25 볼게요. 자, 24번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직선을 3개를 그으면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3개를 그으면 뭐 이렇게 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세 직선에 의해서 이 평면이 몇 개의 영역으로 쪼개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그죠? 별 생각 없이 막 그으면. 그렇다면 직선을 3개를 그었는데 이 좌표 평면이 4개의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을 상상해야 될까요? 되게 적은 영역으로 나뉘는 거잖아. 한 점이랑 일치할 때. 아니. 딱 4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어지면? 응? 겹친다? 근데 서로 다른 직선이니까 아예 포개질 순 없어. 그럼 무슨 경우가 남아? 평행한 세 직선을 그으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쪼개집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4개 영역으로 쪼개지는 경우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좌표 평면을 4부분으로 나눈다 요거를 보면서 그러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했단 얘기네. 이 생각이 일단 1번. 세 직선이 모두 평행했단 얘기네. 그럼 평행했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A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평행하려면 딱 보이죠? A가 얼마여야만 할까? 2여야 됩니다. 2. 그치? 그래서 A 값이 2여야만 얘네가 평행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A 값 찾으시고, 여기서 A 값은 2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직선으로 넘어갈게요. 요놈과 요놈과 요놈인데 얘가 좌표 평면을 6부분으로 나눈대요. 한 점에서 6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요렇게 될 수 있죠. 요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부분이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 말고 또 있어요. 문제에서 n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는 거잖아.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 더 있다는 거야. 일치할 수는 없어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니까. 그러면 어떠면은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질까? 3개 중에서 둘이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은 이런 상황. 이때 생각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눠지죠. 그쵸? 네, 그래서 6부분으로 나눌 때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2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 또는 얘처럼 셋 중에 2 직선이 평행할 때, 네, 이렇게 2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들을 좀 써볼 건데, y는으로 정리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두 번째 거는 a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2로 나눈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이 이제 얘인데요. 이런 거는 가해야 어떻게 좀 써놓고 싶어요? m을 묶어요. 그죠? y 하나 넘겨주고 m으로 묶으면 m괄호 x 플러스 2. 자, 요렇게 세 직선이에요. 그럼 먼저 이거 생각해볼까? 셋 중에 둘이 평행한 거? 얘랑 얘는 평행할 수가 있나요? 이미 불가능하죠. 이미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평행이 가능한 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할 수 있죠. 그죠? 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하려면 m값은 얼마여면 돼? 마이너스 2면 되지. 그치?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평행하려면 m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자, m값 2종류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거 계산하면 끝이에요. 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일단
얘랑 얘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둘이 만나는 그 지점을 얘도 어때? 지나가야지 걔도. 그쵸? 그래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을 찾을 겁니다.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볼게요. 얘네 둘의 교점을 찾아보면 교점 찾는 거 기억나죠? y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그럼 넘기면은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x가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얼마예요? y 5지. 그러니까 교점이 마이너스 4,5라는 거야. 그치? 그 마이너스 4,5라는 그 점을 승우야 누구도 지나가게 해? 또 눈만 뜨고 있었구만 또. 지금 우리 직선 3개인데 우리의 목표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얘네 둘이 만나는 지점을 찾았죠? 그 지점을 또 누구도 지나가줘야 돼. 이것도 지나가줘야지 이거. y는 n과로 x 플러스 2도. 그치? 저 식에다가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m값을 찾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은 5는 하고 x자리에 마사 들어가면 마이너스 2m. 그럼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그치? 자, 그래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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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하면 답이에요. 몇 번일까? 3번이죠. 3번. 다 만만치 않지, 그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자, 내려가서 마지막 문제로 가볼게요. 자, 25번은요. 자, 25번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요거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가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4다 그랬죠. 자, 일단 이미 인수분해를 잘 해준 상태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로 x값 두 개를 생각나는 게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3a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5a죠. 그쵸? 그런데 이놈이 큰지 이놈이 큰지를 또 몰라. 그치?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몰라. 맞죠?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될지 얘가 알파가 될지 그걸 모르죠. 그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둘 다 해봐야 돼. 그런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중요한 조건이 지금 이 알파와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인데 이게 둘 다 정수예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또 4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가 차이 나는 숫자를 잡아야 그 범위의 정수 x가 4개가 될까? 만약에 뭐 알파를 1이라고 했다면 베타를 얼마를 해야 요 범위 안에 정수가 4개가 들어가요? 4 해야 되죠. 4. 그래서 1 이상 4 이하 이렇게 해야지 범위 안에 1, 2, 3, 4가 딱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나요? 이게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이게 무슨 뭐 1.5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4.5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정수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딱 3만큼 차이 나야 그래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딱 4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결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무조건 몇이다? 3이다. 그러니까 딱 3 차이 나는 두 정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발견하면 조금 쉽게 갈 수 있어. 자, 지금 봐봐.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얘가 큰지 모르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죠? 첫 번째 경우는 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을 뺀 게 얼마면 돼? 이놈에서 이놈을 뺀 게 3이면 돼. 요거에서 얘 빼는 거니까 요렇게 한 것이 얘가 3이면 돼요. 그쵸? 또는 반대로 만약에 이놈이 크다면 마이너스 5a가 크다면 마이너스 5a에서 얘를 뺀 게
a제곱 마이너스 3a를 빼니까 빼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또 얼마면 돼? 얘가 3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먼저 풀어보면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깔끔하게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a는 1 또는 마3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밑에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 부호 다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에이 이건 아니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뭐일 수는 있어? 실수일 가능성은 있단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A는 실수라고만 했지 A가 정수라고 말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패스하지 말고 뭐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까? 판별식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죠. 혹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무슨 수구나? 허수구나, 허수. 허근을 갖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지. 그치? 우리는 A가 실수니까. 우리가 찾는 A는. 그래서 A가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고요. 답은 뭐야 그러면? 1번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마지막 페이지가 좀 어려운 시험지였고요. 뭐 객관식 문제들밖에 없었지만 문항수가 좀 많아서 약간 상우 느낌이죠. 상우 느낌. 상우 이번에는 이번에도 주관식 없니? 몰라? 없을 것 같긴 또 이번에도 중간처럼 그렇게 문제 많이 내나? 한데. 몇 문제였어요? 26문제였나? 26문제요? 그죠 26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시험지 풀이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RPM으로